네, 안녕하세요. 프리데코 모아름들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필름으로 본 코로나 세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름 카메라 조작법 강연을 여기 옆에 있는 안윤준 선생님과 오늘 강연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와. 제가 택배로 받은 펀세이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로 언박싱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비닐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펀세이버가 나옵니다. 조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코닥 펀세이버인데 이 카메라가 보통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다 쓰면은 버려져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 플라스틱을 조금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필름 로그라는 현상소에 보내가지고 이걸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시면은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조작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오비탈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안현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실 코닥 펀세이버라는 재밌는 순간을 이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게 시간을 이제 부여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처음 접할 때 카메라 조작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된다는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 일회용 카메라는 조작을 하고 싶어도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떠한 거를 조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단순히 찍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이 펀세이버라는 카메라에서 누르거나 만질 수 있는 부분은 딱 세 부분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는 셔터,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은 회색의 버튼 조그만한 게 있는데 이게 셔터입니다. 누르면 사진이 찍히겠죠. 두 번째로는 필름을 감는 와인더, 저희 여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거 말고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생긴 건 조금 다르지만 똑같이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똑같이 셔터가 있고요. 와인더 부분이 여기에 똑같이 톱니바퀴로 있어요. 이 부분을 돌리면 따락따락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지금 필름을 안에서 감고 있는 겁니다. 필름을 왜 감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는 한 장을 찍으면 메모리에 한 장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데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을 찍으면 그 다음 장을 똑같은 자리에 찍으면은 계속 한 장 안에 여러 장이 겹쳐서 찍혀서 결국에 사진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찍으면은 이 찍힌 사진이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동을 해와서 새로운 그 칸에 사진이 찍힐 수 있게 이 필름 와인더를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 그걸 따라서 필름이 이동을 하고 새로운 칸에 다시 찍히고 또 돌아가서 찍히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플래시 버튼이에요. 그래서 코닥 펀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번개 모양으로 나와 있는 버튼인가? 라고 생각이 되게 생겼지만 누르면은 살짝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게 버튼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꾹 눌러주면 플래시, 이 부분에 있는 플래시가 충전이 되고 나중에 셔터를 딱 눌렀을 때 여기서 강한 빛이 팡 하고 터져서 밝게 찍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저희가 우리가 DSLR이나 핸드폰 카메라도 요즘은 다 조절이 되는데 밝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어둡게 일부러 찍어서 감성샷을 남긴다든지 필터 보정을 입힌다든지 하는 그런 무수한 기능들은 단 하나도 들어있잖아요. 단순히 사진에 필름을 감아주고 새로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때로는 플래시를 터트리는 이 세 가지 기능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이 카메라 사진 한 장 정도 찍어도 상관없나요? 네.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뒷부분에 있는 와인더, 아까 전에 보여드린 톱니바퀴를 돌려주시는데, 언제까지 돌려주시냐 하면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돌아가지 않아요. 뭔가 딱 걸립니다. 이 상황이 될 때까지 걸어주시면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파인더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셔터를, 자, 앞에 보시고요. 웃어주시고요. 하나, 둘. 찍으면 찍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플래시가 터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플래시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어서 플래시가 충전이 되어 있던 것이 터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플래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플래시가 터지지 않아요. 네,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플래시를 터트리는 촬영 방법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와인더를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감아주시고, 파인더를 먼저 보시기 전에 아까 전에 있는 플래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른다고 해서 바로 셔터를 누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누르시면 이 윗부분에, 네, 지금 꺼져 있죠? 손을 떼면 꺼져 있는데 꾹 누르시면은 윗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누른다고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르면은 서서히 시간이 지난 뒤에 빨간색 불이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충전을 하는 시간이에요. 플래시의 전기를 이렇게 가득 모으고 있다가 한 번에 팡 터트려 주는 거기 때문에, 충전이 된 빨간불이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 손을 꼭 누르고 있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피서체를 잡고 셔터를 누르시면 플래시가 터집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플래시 여기를 잡고, 네, 플래시를 잡고 여기 셔터를 같이 네, 누르는 그거를 두 개를 추천드려요. 같이 이렇게 네. 눌러야 된다는 거네요. 꼭 이 위에 빨간 부분의 램프가 불이 딱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맨 첫 번째 샷을 찍었을 때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플래시가 살짝 터졌어요. 이 일회용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부품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깡통 카메라이거든요. 기능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코닥 펀세이버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80년대 후반이에요. 벌써 30년이 훌쩍 40년이 가까이 돼. 그 정도로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때의 구조와 기능을 거의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적인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불안전한 카메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래시를 충전을 덜 했는데도 갑자기 터지거나, 정말 간혹 플래시를 충전하고 빨간색 불이 들어온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간혹 터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필름 카메라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찍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찍는 방법은 우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찍는 방법대로 사진을 찍으시면은 아마 사진 100장을 찍으셨을 때 한 30장에서 40장 정도만 제대로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필름 한 롤에는 몇 장을 찍을 수 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36장짜리 필름 카메라가 있고 27장짜리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필름로그에서 재생하는 카메라들은 27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셔터 옆에, 지금 화면에는 잘 안 잡힐 건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숫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거든요. 필름 한 장 한 장 감을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27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남아있는 이 필름의 사진 수를 알려주는 창이에요. 네, 이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촬영하고 보시고 촬영을 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의 숫자가 0 또는 MT라는 뜻의 E라는 알파벳이 나오는데, 0이네, MT네, 다 찍었나 보네, 그러고 그대로 반납을 하시면 보통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의 사진을 덜 찍으신 거예요. 아, 그러면 0이 뜨고 나서도 한두 장을 더 찍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간혹 가다가 3장 이상을 더 찍는 그런 뽑기가 좋은 그런 카메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 카메라는 필름이 안 들어있는 카메라예요. 다 찍은 카메라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톱니바퀴가 아무리 돌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카메라는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걸 다 만약 찍게 되면은, 그러니까 0, 뭐 2가 뜨게 되면은 끝까지 다 찍었을 경우에 계속 돌려도 네, 계속 돌아가는 돌아갑니다. 건가요? 아, 그래서 2가 뜨고 0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돌아가다가 멈췄다? 그러면 그 한 장을 더 찍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완전히 다 찍었다 하면은 이게 끝없이 돌아간다. 네, 그렇죠. 지금 뜻이죠. 이것처럼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음, 그때까지 촬영을 하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납을 해주시면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곧 있으면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셔도 뭐 30장, 40장의 사진만 구할 수 있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조금 더 사진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말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텐데 선생님 한번 이 카메라를 잡고 저 핸드폰을 찍는다고 하고 자세를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지금 이 자세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한가요? 저희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요 한가운데 있는 렌즈가 있는데 지금 잡은 상태의 손 모양을 보시면 제가 좀 가까이에서 흉내를 내볼게요. 네. 이런 모습으로 잡으셨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네네네, 잡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은 요 손가락이 잘못됐습니다. 이 렌즈가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잡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가려지거나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내 손가락이 이만하게 가리는, 지금 화면에서 이 정도를 넘게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손가락 하나가 그 정도의 사진을 가리게 됩니다. 사진을 망치게 되거나 또는 내가 정말 찍고 싶은 피사체가 내 손가락에 가려서 사진을 받아봤을 때 내가 이거 뭘 찍으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되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볼품은 없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자세는 이 자세예요. 이렇게요. 네, 이 이렇게.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DSLR 이렇게 잡고 하는 자세랑은 좀 거리가 멀죠? 저는 이 자세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간섭이 되기 네. 때문에 이렇게 네, 없어 그러죠. 보이지만 네, 이렇게. 네, 그러죠.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렌즈에서 멀리 떨어지되 내가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이 자세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려요. 추가로 아까 전에 그러면 플래시를 누를 때 손가락을 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리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이 카메라를 만드신 분들도 바보는 아니어서 뭐 똑똑하니까 이런 카메라를 만들었겠죠. 렌즈가 플래시 버튼 쪽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다행히도 이쪽 손가락은 안 찍히게, 뭐 이렇게 누르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안 찍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플래시를 안 터뜨린다면 이 자세가 되겠고 플래시를 터뜨린다면 이런 자세가 되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자세는 이런 자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렌즈를 안 가리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지켜주신다고 해도 100장 중에 50장에서 60장 정도는 제대로 찍힌 사진을 건지실 수 있어요. 마지막 60장을 건졌다 하면 40장을 실패 없이 찍는 방법은 플래시에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많은 분들이 플래시를 겁내하시거나 플래시가 터진 사진을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날 어머니 아버지가 찍었던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면 플래시가 많이 터져서 조금 촌스럽게 보이거나 얼굴이 하얗게 날아가더라도 플래시가 터진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필름 사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장 찍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돈이 아주 많아서 필름 값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한정적인 사진수 27장, 36장 이 필름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필름을 다 쓰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좋은 모델, 너무 좋은 피사체가 있더라도 찍을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죠.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찍다 보니 그 한 장 한 장을 어떻게든 촌스럽게 보이더라도 먼저 알아볼 수 있게 찍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밝기 조절이나 이런 기능이 없는 대신에 우선은 저 물체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세팅에 맞추어서 플래시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조금이라도 어둡게 찍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우선 플래시를 켜고 찍도록 만들어져 있는 카메라예요. 어둡다는 그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공간에 모든 불을 켜고 저희가 혹시 몰라서 부족할까봐 조명까지 네. 이제 스튜디오 조명까지 이제 지금 조명 켜고 촬영하고 있어요. 켜고 있는데 이렇게 세팅을 한 상황에서 이 사진을 찍더라도 혹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낮 시간이나 야외에 나갔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가 낮 시간에 맑은 날, 화창한 날, 낮 시간 우리가 생활을 하는 낮 시간에는 플래시를 켜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진이 잘 찍혀요. 정확하게 빛을 잴 수 있는 프로들이 사용하는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터트려야 돼, 이때는 안 터트려야 돼 이걸 알 수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 머리 위에 무언가가 가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내 머리 위에 뭐가 가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플래시를 터트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나무 아래랄지 낮 시간이어도 실내에 어떤 뭐 카페 같은 데 들어왔달지 이런 경우에는 다 플래시를 터트리는 게 좋다라는 네, 정확하게 알고 말씀이시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실내 안에 있잖아요. 천장이라는 또는 지붕이라는 이러한 구조물이 저희 머리 위에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있죠. 이러면은 플래시를 터트리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밖에 나가서 촬영을 낮 시간에 하는데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 그늘이 내 머리를 이렇게 덮고 있어. 내가 찍고자 하는 모델도 나무 그늘이 덮고 있어. 내 머리 위에 나무 그늘이 있네. 하늘을 가리고 있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플래시를 터트리시면 돼요. 플래시를 터트리시면 이게 명암, 채도 뭐 이런 것들이 변형이 일어나서 굉장히 플랫하게 보이고 색이 날아갈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어둡게 찍혀서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보다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남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플래시를 터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역으로 맑은 날, 낮 시간에 밖에서 이렇게 찍는데 내가 모르고 플래시를 충전을 해서 플래시를 터트렸어요. 그럼 이 사진은 너무 밝게 나와서 사진을 망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뭐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플래시가 우리 눈에 아무리 눈부시게 밝게 보이더라고 해도 태양빛이 이 플래시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태양빛에 먹혀 들어가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빛 플러스 이 플래시 빛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태양빛을 기준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플래시를 터뜨렸다고 나 그날 맑은 날에 이렇게 친구를 찍었는데 또는 내가 정말 멋있는 풍경을 찍었는데 플래시를 터뜨려서 안 나올 것 같아 라는 걱정은 조금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안전빵으로 플래시를 터뜨리는 게 좋고 햇빛에 먹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면은 플래시를 터뜨려라. 나는 그래도 플래시의 사진이 너무 싫어. 지금 다시 시작하면 플래시의 사진이 너무 싫어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하나의 팁은 2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한 장, 그리고 플래시를 터뜨리고 한 장. 이렇게 2장을 찍으시면 2장 중에 한 장은 내가 원하는 사진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27장이라는 소중한 사진에서 한 장을 더 쓰는 거는 되지만 그 한 장을 쓸 만큼 내가 이 사진을 꼭 찍어야겠다 라고 하면 2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찍을 때 각도 같은 것도 조금 궁금한데요. 저희가 보통 항상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내가 찍고 싶은 공간이 이만큼이면은 뭐 카메라로 이렇게 찰칵 찍어야지 이렇게 찍잖아요. 필름 카메라는 어떻게 그 각도가 나오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사진을 샘플을 찍고 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처럼 이 파인더에 눈을 붙이고 여기에 보이는 대로 찍힌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대부분은 이 구멍 안에, 네모난 구멍 안에 보이는 대로 거의 유사하게 찍히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시피 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은 어떤 렌즈나 이런 특수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구멍이 뽕 하고 뚫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체형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짝 나도 모르게 살짝 기울여서 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앞뒤로 내가 코가 너무 높아서 코에 걸려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게 찍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이 구멍은 넓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뭔가 삐뚤어졌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게 찍혔네, 또는 내가 생각보다 좀 좁게 찍혔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도나 이런 구도를 생각하실 때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한가운데 두고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익숙해진 다음에 내가 쓰는 이 일회용 카메라가 범위가 이 정도로 찍히는구나, 내 눈에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찍히는구나를 아신 다음에 적응을 하시는 건데, 처음 찍는 분이시다, 근데 나는 이 사진을 실패 없이 찍고 싶다 라고 하시면, 멋있는 사진보다 실패 없이 찍고 싶다 하시면 가운데 쪽에 중심에 두고 찍으시는 것이 일회용 카메라의 구도 잡는 법, 각도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똑같이 필름 카메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는 이게 조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찍고 싶은 걸 필름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한번 그 자세, 그 똑같은 위치로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스캔하고 인화된 그 결과물과 스마트폰에 찍힌 결과물과 각도나 방향 이런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좀 그 나름의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진을 찍고 나서 스캔하고 현상한 사진을 꼭 다시 보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나 또 내가 여러 방법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는 거는 사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사진을 많이 보는 것, 그것도 이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이 카메라가 아닌 다른 카메라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진짜 80장 이쪽 저쪽 언저리는 우선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정말 때로는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나머지 20장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고려할 게 많네요. 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거는 버튼 단 3개밖에 없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내가 직접 움직인다든지 내가 머리를 써야 된다든지 내가 생각을 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하시면은 그래도 100장 중에 90장 이상은 다 건질 수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거리라는 거. 이 카메라는 1.2m에서 3.5m 1.2m에서 3.5m 이 사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한 거를 메모하셔도 좋은데 이 카메라 뒷부분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뒷부분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1.2m에서 3.5m, 보통 그 거리를 생각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은 알아서 초점을 잡아주기도 하고 멀리 있는 걸 당겨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 카메라는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1.2m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줄자를 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제가 여태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사람 키가 보통 작아도 140, 아무리 키가 커도 2m 이쪽 저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이렇게 누웠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데서 이렇게 엎드렸다, 누웠다. 그러면 저 부분에 닿을까? 그 정도. 네, 내 키 범위 안에, 내 손 범위 안에 닿는 정도라면 그러면은 무리 없이 초점이 맞는 사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궁금한 게, 그러면 필름을 찍었을 때 초점이 나가기도 하나요? 네, 이게 초점이 나가는 경우에는 멀리 있는 물체들은 초점이 나가는 거를 잘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초점이 흐리게 찍히더라도 너무 멀리 있어서 3.5m 밖에 있는 거는 정말 요만하게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점이 나간 건가?
안 나간 건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이제 과초점범이라고 해가지고 초점이 맞아 보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물건들은 초점이 나가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필름 카메라는 감성이지 감성샷을 찍으려면 카페에 가서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필름 카메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카페 테이블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카페 테이블이 바로 앞에 있으면 가까워요. 그래서 채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하면 지금 그러네요. 쌤하고 사이도 보면 한 뼘, 두 뼘, 세 뼘이 채 안 돼요. 90c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멀리 막 이렇게 찍어요. 네, 쌤의 상반신이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찍으면은 쌤이 얼굴이 초점이 나가서 흐리게.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아까 전에 했듯이 모델이 이렇게 뒤로 갔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제가 일어나서 뒤로 이동을 해서 찍어야 돼요. 뒤로 일어나서 찍게 되면 나는 상반신만 가득 찬 사진을 찍고 싶은데 뒤로 가면은 전체가 다 나와버리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면은 사진을 받은 다음에 잘라내시면 돼요. 이거는 예전부터 필름에서도 트리밍이라고 해서 사진을 크게 일부러 인화를 한 다음에 잘라내는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던 원래 있는 기술입니다. 디지털로 오면서 간편하게 자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플래시는 그냥 무조건 키면은 실수가 없으니까 감는 거 까먹지 않고 감으시면 되니까 누르는 것도 정확하게 누르면 되고 손가락 조심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지키세요. 네. 근데 거리 부분은 아차 하고 내 앞에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의 정신이 팔려서 너무 가까이 찍는다 같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음식들이 너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이뻐서 그냥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거리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뭐 너무나 중요한데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라 더 나아가면 안 되지만 이거는 꼭 말씀드린 게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는 초점이 단순히 흐리게 나간 건 알아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알아볼 수는 있는데 플래시를 터트린 상태에서 너무 가까이 찍으면 달력 귀신이 네, 잘 아시네요. 많이 경험해 보셨나봐요. 잘 아시네요. 이 카메라를 만든 사람들도 이 플래시가 아름답게 찍히는 거리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하다가 뭐 렌즈가 아름답게 찍히는 범위랑 플래시가 아름답게 찍히는 범위를 겹쳐 놓으면 그런 조작하는 거가 없이 잘 찍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플래시도 1.2m에서 뭐 3.5m라고 써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5m 정도까지는 알아볼 수 있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플래시를 터트려야지 플래시의 효과를 받고 그게 밝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너무 멀어도 안 좋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이게 너무 멀어도 안 좋고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 찍히지 않거든요. 너무 멀면은 이 빛이 거기까지 닿지를 않아요. 효과가 없다. 네. 너무 가까우면 이 빛이 너무 집중적으로 쏘기 때문에 하얗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을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는 꼭 1.2m에서 아무리 멀어도 5m. 저희 주제가 이제 뭐 코로나랑 쓰레기인 만큼 예를 들어 이제 버려진 쓰레기나 아니면 이제 착용하고 난 마스크 같은 거를 찍으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찍으면 안 되게 그렇죠. 돼요. 내 바로 팔 나가거든요.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이만큼. 60cm에서 90cm가 채 되지 않거든요. 1.2m가 절대 넘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찍지 않아요. 내 얼굴도 나오겠죠? 이렇게 찍지 않는 이상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들어달라고 하거나 네. 어디 놓고 찍거나 나를 이렇게 찍어주세요라고 주문을 하거나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스마트폰 삼각대에 두고 셀프 타이머를 찍거나 뭐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요새 찍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참여자분들께서 그 좀 질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받아왔어요.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본인이 수전증이 좀 있어가지고 손떨림이 있다 이런 게 좀 커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우선은 커버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건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넓게 찍힙니다. 넓게 찍히는 카메라는 조금 흔들려도 이게 흔들리는 폭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포라고 불리는 네, 엄청 큰 카메라. 크고 멀리 있는 걸 찍는 카메라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 피사체 모델이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게 찍혀요. 그래서 내가 수전증이 있거나 조금만 살짝만 움직여도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수전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굉장히 큰 수전증이 아닌 이상해야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별로 티가 안 난다 정도. 하지만 추천드리는 자세가 이런 자세였는데 뭐 이 잡는 부분이 이 카메라의 특징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카메라 촬영에서는 이 팔이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불안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붙이는, 가로로 찍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딱 붙여주는, 검은 옷이라 제가 찍어 놨는데 붙여주는, 세로로 찍는다고 하면은 붙여주는. 이것도 이렇게 붙여야 되네요. 네, 붙여주는. 네, 그거죠. 이때도 이제 손가락이 가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왠지 안 가려. 네, 가리시는 부분. 이 자세로도 많이 찍으시는데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찍으시는데 이 팔이 떨어져 있죠 몸에서. 그래서 이 자세보다는 이 자세가 몸에 더 밀착하기 때문에 수전증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가 자세입니다.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네네네. 어쩔 수 없어요. 사진은 한 장이라도 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자세로 찍으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필름 카메라에서 플래시 노출 시간이 얼마나 되고 혹시 빛 조절이 가능한 건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플래시의 스펙은 뭐 노출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쓰신 거 보면 카메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이드 넘버라고 하는 플래시의 성능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셔터 스피드라고 하죠. 이게 빛을 담아내는 시간, 빛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이런 일회용 카메라들은 125분의 1초에서 뭐 160분의 1초, 뭐 때로는 250분의 1초 뭐 이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촬영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평균적으로는 125분의 1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초를 125로 나눈 거에 1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조작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조절은 안 된다는 네네네. 거죠. 딱 그 시간에 고정이 돼서 그 시간으로만 찍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더 혹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영상으로는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시간이 꽤 되는데 제가 선생님께 자료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못 찍힌 사진들, 제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참가자들이 실수한 사진들의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고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와 방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뭐 영상 보시고 난 뒤에 그 부분 꼭 체크하셔서 좋은 사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랑 변한 내 일상, 뭐 쓰레기 이런 걸 주제로 조금 찍게 되게 되었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촬영을 진행을 하시고 12월 18일까지 저한테 다 찍고 난 이 카메라를 저한테 뭐 택배든 아니면 퀵이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택배비나 퀵비는 다 제가 다시 부담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18일 날에 저한테 주시면은 그걸 제가 현상소에 맡겨서 뭐 인화랑 현상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디지털 분이라고 하나요?
스캔본? 네, 스캔본. 스캔본을 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찍은 27장을 다 보내드리고 거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사진들을 골라서 전시를 할 거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참여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 간호사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이제 환자분들을 찍거나 이런 건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아무래도 전시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사진이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지드린 대로 12월 23일에는 온라인 전시를 할 거고, 오프라인 전시는 저희가 같이 좀 코로나 상황을 추후에 지켜보면서 진행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깜빡하고 정말 중요한 사실 네,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 사진의 완성이랑 이거와 상관없이 카메라의 취급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내부가 궁금하시다고 생각이 되어서 카메라를 뜯어보시거나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자세가 좀 부딪히거나 아니면 가방 안에서 뭐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카메라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을 종종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내가 필름을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필름이 빛에 닿으면은 사진이 날아가는데 이러면 난 망친 거 아닌가요? 하고 저도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카메라를 반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찍은 만큼은 반납을 해주시면 찍은 만큼은 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 망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찍고 나서 내가 감아 놓으면 그 사진들은 빛이 안 닿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진, 남아있는 사진을 못 찍는 것 뿐이지 찍어놨던 사진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열었다, 열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수라도 열었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떨어지거나 카메라가 불량이어가지고 이게 열려버렸다 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꼭 연락을 주시고 그 찍은 만큼은 사진을 살릴 수 있으니까 반납을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깨졌을 때 또 하나 주의할 점, 깨지거나 열리는 일은 진짜 저도 거의 한두 분 정도 제외하고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건전지가 하나 조그맣게 들어있어서 큰 전류, 전압은 아니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따끔하거나 조그마한 화상을 입을 정도의 플래시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조심하시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가방 같은 데 잘 넣어가지고 다니신다면 깨지거나 그렇게 열리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사히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네, 건강한 사진 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사진을 찍으면서 혹시 참여자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거나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좀 단톡방에 혹시 초대를... 네, 언제든지. 꼭 일회용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진에 대한 궁금증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기회에 그냥 물어보시면은 제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분 정도?